한재권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지금 A로봇의 CTO로 네, 맞습니다. 계시는 교수님. 종종 저희가 교수님 모셔서 로봇 발전의 어떤 기술 이런 것도 듣잖아요. 네, 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1년에 한 2번 막 이렇게. 네, 자주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요. 있습니다. 저의 영광이. 왜냐면 오늘 교수님이 또 휴가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또 휴가를 반납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휴가일 때 짬내서 네. 이렇게 대중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YS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요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그 상을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체감하시기에. 지금 2025년 1년 동안 벌어진 일이 예.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한 지 20년 동안 벌어진 일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너무 빨라서 뭐 현기증이 날 정도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A로봇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실 건데 저희가 끝을 보고 끝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꾹 참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A로봇도 최근에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것도 보면은 네. 뭐 엔비디아 뭐 상도 받고 네. 대기업들이랑 협업도 정말 많이 하고 네. 그 부분 또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중국, 뭐 유럽, 미국 등등들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특히 막 이제 물류센터, 그렇죠. 자동차 공장에 실제 투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규어 로봇도 그렇고 어질리티 로보틱스도 그렇고 테슬라 옵티머스도 그렇고 2025년이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지금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갔다가 상징적인 의미인 게 맞고요. 예. 그런데 피규어 같은 경우는 네. 결과 리포트를 냈어요. 지금 BMW 공장이 들어가서 그렇죠. 한 3만 대 정도 BMW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를 리포트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공정을 어떻게 했고 뭐 에러가 얼마고 수율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 3만 대 정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데 그런데 내부에서는 그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 것인가 이 판단의 기로였을 텐데 가자 이거 된다 라고 결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실제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그냥 이렇게 관리 감독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것만 3만 대를 쳐다본 건지 네, 그건 사람이 해야죠. 아니 뭐 스티커를 붙인 건지 무슨 뭐 용접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거고 그것까지 알려주면 아마 비밀 영역에서 뭔가 많은 것을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이 어떤 공정에 들어가느냐거든요. 찍기예요. 누가 더 정답을 잘 찍느냐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해야 할 일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 로봇이라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어디부터 먼저 갈 거냐, 이거 잘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느냐를 알려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 저거는 쉬워, 이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의 노하우가 될 겁니다. 물류센터야 당연히 로봇으로 뭘 해야 할지가 명확한데 어느 정도 명확하죠. 근데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는 네. 근데 보니까 무슨 뭐 도장 표면 검사하는 로봇들 나오고 관리감도 모르겠네. 이게 이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전통적인 로봇들이 하던 것들이 있어요. 예. 뭐 도장이라든가 품질 검사라든가 유관 검사 네. 또는 뭐 유리창 붙이고 뭐 뭔가 이게 큼지막하게 용접도 하고 뭐 이런 네. 기타 등등 여태까지 제조용 로봇들이 해오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자동차 공정의 90%는 로봇들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나머지 10%의 어딘가를 먼저 하는가. 그 나머지 10%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를 어떻게 잡는가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를 해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거는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A로봇도 지금 공장에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쉬운 건지 어떤 게 어려운 건지를 판별을 해낼 거예요. 그게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쉬운 거 저기 어려운 거가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미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입장에서 쉬운 것이 사람 입장에서 쉬운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이 지금 사람하고 완벽하게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보다 어느 정도 못한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지금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걸 빨리 찾는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앨리스가 네. 어떤 공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겠네요. 일단 기사화가 된 거가 있어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뭐 만도라든가 HL 만도라든가 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에 들어가고 있어요. 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그렇죠. 만드는 공장이고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근로자분들을 못 구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앨리스가 네. 화장품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화장품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공정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략이고. 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넓혀 나가는 것. 또 그게 학습이 되기도 하는 걸 테고요. 그게 데이터죠. 그래서 그 학습 자체가 지금 돈이 될 거다. 그게 데이터가 돈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함부로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얻은 데이터는 정말 양질의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실전에서 일을 했는가가 얘가 얼마나 똑똑한 경력사원이 되는가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간다가 저희 A로봇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B2B. 그거는 뭐 공장 생산 라인을 어느 기업한테나 누구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맞춤형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물론 이제 부품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완성차, 화장품이요 화장품. 여기서 한번 세팅이 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또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게 정말 희한한 게 공정이라는 게 비슷한 면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자동차 부품에서 뭐 하는 거가 네. 청소기 만드는 거하고 예. 완전 다르냐? 아닐 수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비슷한 있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작업들 자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초 재료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LLM 같은 경우 예. 지금 보면은 별별 말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 상담도 하고 예. 어떻게 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다 잘 말하지? 어떻게 된 걸까요? 수많은 경우의 질문과 답을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섹터의 어떤 특정한 말을 배운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얘는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나져요. 네. 똑같습니다. 로봇도 어떤 특정한 섹터의 일을 딱 하는 것보다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쌓인 데이터로 추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금방 적응하게 돼요. 그게 또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일 테고요. 네. 그 작업이 시작된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로봇도 다양한 섹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뭐 버티컬하게 쫙 파고 들어가는 거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얘는 정말 능력 있는 경력사원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주더라도 작은 데이터만으로도 금방 적응해서 일을 잘하게 되게 되죠. 한 행동만 계속 반복하면 그냥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되는 거고 네네네. 거의 뭐 그냥 김반장 불러오듯이 김반장 우리 급해 이것도 좀 해줘 라고 하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다 인간처럼 하는 걸 테고요. 네, 궁극적으로. 네. 가정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공장은 어느 정도 뭐랄까 일반화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 같지는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추론 영역에서 비슷비슷한 영역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정은 완전 달라요. 백인 백색 뭐 이런 말도 있고 집집마다 그렇죠. 달라요. 구성 다 다르고. 뭐 아파트가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른 게 집이에요. 가구 배치 다르고 다. 네, 사람도 다 다르고 예, 예. 대응해야 될 사람도 다르고 가구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전해야 돼요. 더 많이. 예, 그러다 보니 데이터도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 인간이 그 가정에 적합한 로봇을 만들기에는 기술이 아직 안 올라온 거 아닌가, 인류의 기술이 거기까지 안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뭔가
그 회사가 완전 미래 회사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와 수많은 안전 이슈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느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건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안전의 문제, 그쵸. 윤리의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2C로 가정에 들어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그 원엑스라는 기업 네네. 네오라고 해서 유럽에서 스웨터, 북유럽에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 미국으로 갔죠. 그죠. 스웨터 입힌 로봇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 진공청소기도 지가 돌리고 식기세척기에 그릇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하는데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맞아요. 26년부터 뭐 미국 내 이야기라고 하는데 순차 발송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주문했어요. 주문하셨어요? 근데 순번이 너무 뒤더라고요. 미국 사람 아니라고. 몇 번째요? 모르겠어요. 27년에 받을 수 있을까? 그게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조금 환율 떨어져서 한 2,900만 원 네. 정도 되는 건데 아니, 저도 탐나는 거예요. 네. 지가 청소해주고 네. 다 돌아다니고 뭐 일도 도와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26년이나 27년부터 가정에 들여도 될 정도일 건가? 왜냐면 우리는 편집된 영상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 사이에 원엑스라는 기업도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인류의 기술 수준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쉽진 않을 거다. 어떤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똑똑하게 해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그 정도까지 기술을 발전시키진 못했다. 그런데 이제 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리 어답터들. 예. 그랬을 때 어떠한 제한 조건으로 사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조건. 예. 얘는 이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인정하면서 억셉하면서 구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100 정도 계약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봇이 딱 나왔을 때 얘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이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실망하고 안 살 거냐. 아니면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나는 뭔가 해볼래 하고 받아들이고 살 거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처럼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 연구해야 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연구비 측면으로도 이게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사죠. 네. 왜냐하면 분해해야 되니까. 처음에 막 테슬라 사서 뜯어보듯이 네. 비슷한 거죠. 아니 근데 뭔가 면책 조항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윤리 안전도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만 이 친구와 로봇이 돌아다니고 쇳덩어리인데 걸려 넘어져서 비싼 LED TV 작살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행이죠. 아이한테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전 그런 게 막 되던데. 상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형 사고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안전 이슈를 회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 쪽 로봇 뭐 이렇게 오작동하는 사례들도 막 영상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기계란 말이죠. 맞죠. 짜여져 있는 패턴대로만 움직일 거고 학습이 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오작동을 막 갑자기 할 수 있을까? 막 얘가 갑자기 막 쇠팔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네네네.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연구실을 와서 보시면 정말 난리도 아닌 걸 보시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연구원들이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 설익었는데, 모르겠고 그냥 가. 그랬을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숨기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하다?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가 한 번에 깎이면 이제 한 번에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성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고 사고 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로봇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뭐 이상해? 네.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인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서 뭔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자동차를 비유를 들면 충돌 테스트도 하고 갖가지 안전 테스트 다 거치고 나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테스트를 심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뭐 소비자한테 팔진 않았죠. 뭐 전시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객들 보고 있는데 관객들을 막 덮친다던가 이러면 뭐 혼비백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어떻게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중국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한번 실수하면은 크게 깨닫잖아요. 거기서 오는 뭔가 나쁜 피드백을 가지고 뭔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것으로도 쓰이는 걸로 봐서 저 무모함이 어쩌면 더 빠름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갑니다만 그게 옳은 것인가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국이니까 통한 것일 수도 있을 테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니트리의 그 G1 같은 제품들은 이미 해외 배송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팔죠. 예, 언박싱 영상들도 막 올라오고 있고, 그거 갖다 막 개 산책시키고, 네네. 자기 가방 들고 가게끔 시키고. 그거는 이제 AI가 탑재돼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조정을 해서 리모트 그런 거죠?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로. 네.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쓰는 거고요. 네. 근데 좀 옵션을 올리면 AI가 탑재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긴 해요. 근데 그 깡통 옵션을 사면 그냥 리모컨 하나 줘요. RC카처럼. 네, RC카처럼 쓰는 게 고급 RC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깡통 옵션이고 뭔가 좀 AI를 쓸 수 있도록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씩 막 훅훅 뛰어요. 저는 또 요즘에 가장 놀라웠던 게 그 빨래개 해주는 거. 사실 그게 끝판왕 아닙니까? 그쵸. 예전에 뭐 세탁기가 버튼 누르면 되고 액체 세제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빨래는 어떻게 이거 학습을 한 걸까요? 빨래 개는 건? 그게 언제였더라? 2024년이었나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예. 모방학습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저런 게 되는구나를 깜짝 놀랐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라는 거는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려워였거든요. 예. 옷도 다 다르고. 딴 건 다 돼도 빨래 개는 건 어려워. 였는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을 모방해서 학습을 하면 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전 얘기 같네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푸른 거죠. 로봇은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동을 로봇이 그대로 학습을 했을 때는 어려운 작업도 되더라. 그래서 빨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팔티 한번 개는 거를 수천 번, 수만 번 개는 사람들의 걸 다 보여주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를 끼고 자기 몸에다 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이 모이잖아요. 네네네. 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했더니 로봇도 인간의 그 명령 없이도 자기가 하더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학습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별의별 작업들을 모방학습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앨리스도 처음에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모방학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로봇이 따라하죠.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이 기회에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일단 하는 거를 똑같이 행동을 하죠. 예. 이렇게 물 따르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수십 번 이제 다른 상황에서 학습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게 다 모방학습 데이터들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학습을 하면 이제 자기가 따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학습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좌우가 다른데 왼쪽에 있는 경우는 데이터를 좀 초기에 그냥 좀 잘 퀄리티 높지 않게 모았을 때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정성 들여서 모은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증폭까지 시켜갖고 데이터의 양을 많이 늘린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시키는 GPU도 왼쪽 같은 경우는 A100 좀 싼 거죠. 저희가 펀드레이징 하기 전에. A100 투자금 받기 전에. A100 8장으로 한 거고 오른쪽은 B200 블랙웰이죠. 좀 좋은 거. 그거 4장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학습의 도구도 다르고 데이터도 다를 때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같은 경우는 물을 따르는데 손을 좀 덜덜덜 떨어요. 수전증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생성형 AI를 쓰는
특징이에요. 아. 좀 손을 돌렸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양손도 쓰면서 아주 부드러워졌네요.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죠. 아. 이게 얼마나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는 똑같습니다. 로봇은 똑같은 로봇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야.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갈려요. 똑같은 로봇인데. 네네. 이런 것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이제 느끼는 거죠. 좋은 데이터 하나, 안 좋은 데이터 열 안 부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실제로 투입해서 얘가 적용을 해야 하는 그곳의 그 데이터. 네.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저만 아니라 로봇을 해본 사람은 다 거기에서 경쟁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할 거다. 어떻게 보면 뭐 물 따르는 거, 네. 청소기 돌리는 거, 뭐 물건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공장이라면 뭐 타이어를 조립하는 방법, 너트를 박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들. 네. 그 우리 근로자들 손에 있는 그 손기술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에 AI 기업들 CEO들이 한국 자주 방문하는 거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주 오긴 하죠. 네. 예. 막 별의별 기업들의 CEO들이 한국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그러는 걸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다들 그걸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 제조업. 제조업 현장을 시찰하고 갔다? 정찰하고 갔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지금 쓰여져야 될 때가 일단은 제조업 현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피지컬 AI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는 제조업 현장에 있다. 거기서 일할 거니까. 일하는 현장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네네. 거기다가도 써야 되는 거고. 아하. 그런데 그런 현장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기업의 CEO가 네네네. 중국 가서 뭔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중국 말고 딴 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할 거예요. 그럼 중국 말고 어디 있는가? 제조업 강국.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깐부치킨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워낙 큰 이벤트였으니까. 그런데 그 젠슨왕 CEO 말고도 수많은 AI 기업의 CEO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이제 그 공단을 둘러보고 가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AI의 전쟁이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그때 전쟁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인프라랑 이 피지컬 AI를 결합하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장차 제조업, 한국의 어디 공단, 어느 공장, 어느 기업에 얼마나 로봇을 깔지까지도 지금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로봇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습득하는 게 우선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강력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기업과 어떻게 해서든 협업을 하면서 그렇죠. 더 많은 공장을 로봇한테 견학을 시키고 그렇죠. 학습을 시키고 할수록 유리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인턴 사원으로 뽑아주세요라고 읍소를 하고 다녀야 되는 우리 거죠. 앨리스 좀 뽑아주세요. 네. 오. 그러니까 A로봇도 그래서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랑 MOU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고. 네네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영상 보면요. 엔비디아, 뭐 그루트 같은 게 이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 제가 알기로는 피규어 AI, 원래 오픈 AI랑 같이 하려다가 독자적으로 AI 개발한다 하고 테슬라도 옵티머스 봅에 자기네 AI를 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갖는 기업들 혹은 그게 없으면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는 이렇게 지금 파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뉘고 있죠. 뭐 라인이 생기고 있죠. 라인. 엔비디아 라인. A로봇도 지금 엔비디아 라인입니까? 네, 저희는 거기 줄 섰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피규어는 워낙에 그 오픈 AI의 그 DNA를 물려받아서 뭔가 자기네들 거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거나 뭐 팔거나 이럴 의도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테슬라에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얻은 그 AI의 기술을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조금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힌트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 휴머노이드용으로 전용하는 것도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데다 줄리만무하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그루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얼마 전에 참전을 했죠. 네. 제미나이 3.0으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제미나이 3.0 나오기 전에 제미나이 로보틱스 1.5가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VLA 모델이에요. 비전, 랭귀지, 액션. 비전으로 보고 랭귀지로 명령을 듣고 액션을 취해서 일을 하는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LA 모델인데 그거를 앱트로닉이라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랑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그 앱트로닉의 아폴로라는 로봇으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공개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뭐 많은 공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 중에 로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자기네 거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 같이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 줄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엔비디아 그루트 1.6 나왔죠, 이제. 1.6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엔비디아 엔지니어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거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답이 제깍제깍 와요. 고객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그루트 N1.6을 사용해서 저희가 AI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모델까지 자체적으로 있으면 좋겠으나 뭐 그것까지 하기에는 뭐 너무나 이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또 드는 걸 테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걸 텐데